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학생이 총기를 갖고 학교에 가는 것은 결국은 부모 책임이라는 게 LA시 사법당국의 판단입니다. LA시 검찰은 총기를 갖고 등교한 학생의 부모를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검찰이 총기를 휴대한 학생의 부모를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올해 54살의 산티아고 차베스를 모두 3건의 총기 보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부모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4살 소년은 지난 9월 반자동 권총을 들고 학교 인근 지역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총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 million American children live in homes with guns that have not been secured. 2/3 of the shootings perpetrated by kids could have been prevented had those firearms been safely stored. 검찰의 학부모 기소는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앞서 벤나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7살 학생이 45구경 반자동 총을 가져왔다 학교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부엌과 싱크대에 방치돼 있던 4종의 총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기소의 경우 소년이 총을 안방에서 갖고 나왔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부모는 당시 서랍에 총과 탄환을 분리해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소년에게서 압수한 총에는 탄환이 모두 장전돼 있었습니다. Every parent needs to safely store their weapon. Indeed, every adult needs to safely store their weapon. And if they fail to do so, there will be consequences. 시 검찰의 연이은 학부모 기소는 총기 관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특히 두 번째 기소의 경우 부모가 총기를 방치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종북 논란에 휩싸인 미주 한인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한 고등학생이 인화성 물질을 던져 청중 2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의 경찰은 이 학생이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성당에 마련된 강연장이 연기로 가득 찬 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강연 도중 무대 근처에서 갑자기 인화성 물질이 터졌습니다. 30cm, 50cm 이런 정도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도 불꽃이 타면서 동네간 처음 불꽃이 막 타듯이. 이 사고로 청중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이곳에서 터지자 강연을 듣던 청중 200여 명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이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인 오모군. 경찰은 오군이 술을 마신 뒤 강연 도중 인화 물질이 담긴 냄비를 무대 쪽으로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오군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은미 씨를 비난하고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공연장을 간다고 하는 걸 밴드에다 올렸대요. 평상시에 얘가 갈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경찰은 오군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최근 KBS 아메리카가 지상파 HD 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2주 후가 되면 지상파가 닿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도 케이블이나 위성에 가입해 있을 경우 KBS 방송을 HD 화면을 통해 시청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KBS 월드 HD 방송이 사실상 남가주 일원 전역을 가시청권으로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 외곽 지역, 지상파를 수신하기에는 난시청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이나 위성 가입 시청자의 경우에는 KBS 월드 방송을 HD 화면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남가주 일원 지상파 전송사인 KXLA, 지상파 채널 44.1번은 이른바 의무 전송 채널, 즉 머스트 캐리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임워너 케이블이나 콕스 케이블, 차터 케이블이나 파이오스, AT&T 유버스 등 케이블 네트워크 가입자들은 모두 KBS 월드의 HD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디렉TV와 같은 위성 가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we hope within the next couple of weeks to be able to provide that programming to them in high definition form. So it's a matter of going now to the cable operators and satellite operators like DirecTV and Dish and Time Warner for the cable side, and now saying, okay, we're ready to go with high definition. Let's go ahead and launch KBS on high definition for cable and satellite. 현재 KBS 월드 HD 방송은 지상파 채널로만 시청이 가능하지만 2주 후에는 유료 네트워크 시청자들도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KBS 아메리카는 남가주 일원뿐 아니라 앞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HD 방송 실현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순욱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겨울 폭풍우가 몰아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에 물살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의 폭설에 이어 이번엔 겨울 폭풍우 노리스터. 뉴욕 뉴저지 일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Do what you have to do. It's a busy day, it's a rainy day, but it could be worse. It could be snowing. We can all be stuck inside. 어제부터 시작된 폭풍우는 시속 50에서 60마일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It'll flood for sure. Yeah, usually a foot of water in the street here. It's been unwalkable, unpassable. We had waders on so that we had stuff before when we moved our cars up here. 내일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 수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 사용을 또 허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 사용을 또 허가했습니다. 항공측량, 건설 감시용 등입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 확대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항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항공 측량, 건설 현장 감시, 원유 정제 굴뚝 검사. 미 연방항공청이 이들 목적의 4개 회사에 상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9월 영화 촬영용 7개 회사에 이어서 보다 산업에 직접 활용되는 분야들입니다. 현재 미 연방항공청에는 160여 개 회사의 상업용 드론 신청이 계류돼 있을 정도로 산업계 드론 허가 요구가 거셉니다. 배달용 드론을 개발 중인 아마존은 미국의 드론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조만간 드론 연구팀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항의성 서한을 연방항공청에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업용 드론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규모 취미용 드론을 400피트 이하 상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고 위험은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 JFK 공항에서는 드론이 항공기 1피트 이내에 접근했고 7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착륙하려는 비행기 앞에 갑자기 드론이 출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드론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는 보고가 지난 6월 이후에만 2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내년 법안 마련을 목표로 6개 주에서 드론 시험까지 하고 있지만 이 드론 사용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놓고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국무부 청사로 탈북자들을 직접 초청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을 국무부 청사로 직접 초청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열린 오늘 북한 인권 토론회에는 탈북자 2명과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Armed with knives, we were ready to kill ourselves if we were going to be sent back to North Korea, and we begged the Mongolian soldiers who caught us not to send us back to North Korea. 미 국무부가 탈북자들을 초청해 청사 건물에서 인권 관련 토론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의 인권 탄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 인사들과 북한 인권단체 대표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지난해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The UN needs to do mor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needs to do more. We can't do this all on our own. But having events like today to expose these kinds of things that are happening are also another way that we can get this message out. 앞서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송된 청소년들이 살아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내년에도 올해처럼 UN 활동을 통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시위단체인 재특회의 선전 활동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인종차별 행위라면서 배상 명령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교토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재특회에 대해 1억 2천만 원 배상과 함께 시위 금지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시위가 사회 안의 공존을 부정하는 인종차별 행위로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혐한 시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권고한 뒤 일본 사회 안에선 재특회 등의 선전 행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日本人にとっても、決して社会そういったものを許す社会というのは良くないと考えて 일본 경찰청은 최근 재특회를 극단적 우파 단체로 규정해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고 야당인 민주당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差別を禁止する新しい法律を来年以降もさらに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 그간 혐한 시위가 계속되어 온 일본에서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자성론과 함께 법적 규제 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년에 원유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6원 2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